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승입니다. 이번 시간은 40강, 바로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50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92쪽에서 95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나긴 일제강점기를 끝내고요. 드디어 현대사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선생님과 한 2~3시간 정도에 걸쳐서 해방 3년사라는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개간에서도 말했듯이 이 해방 3년사 부분에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뭐죠? 네, 맞습니다. 이 해방 3년사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죠? 근데 광복하고 나서 3년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되죠? 네, 48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가 분단을 목적으로 광복을 맞이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35년 동안의 그 기나긴 독립운동의 결과가 분단이라니, 도대체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분단을 맞이했느냐 해서 여기서는 2가지 포인트입니다.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우리의 노력, 그리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분단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느냐, 분단의 이유, 이렇게 두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이 이 해방된 이후의 3년의 역사를 공부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걸음, 현대사의 첫걸음을 내딛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는 프린트 왼쪽 위에 광복의 배경입니다. 일단 우리가 독립을 맞이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내볼까요? 1번, 순수하게 우리의 힘 덕분에 광복을 맞이한 것이다. 2번, 아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 덕분에 광복을 맞이한 것이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둘 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나친 국수주의 관점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독립을 맞이했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광복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언제 독립을 했어야 됐죠? 네, 3.1운동 때 독립을 했어야 됐죠. 그만큼 우리가 노력한 적이 없잖니, 그지? 근데 3.1운동 때 그렇게 온 국민이 노력했는데 독립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거든. 왜? 국제적인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고요. 우리는 그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였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누구 편을 들어줘요? 네, 우리 식민지가 아니라 승전국인 일본의 편을 들어주었죠. 그죠? 그러니까 광복이라고 하는 거는 2가지 측면이 다 맞닥뜨려야 돼. 우리의 노력,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제적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을 받쳐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근데 광복할 때는 국제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어. 3.1운동 때랑은 달라. 이때 광복 당시에 일본은 또 전쟁에 참여했죠. 2차 세계대전. 하지만 이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했죠? 네,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전쟁에 패배한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광복의 배경 크게 2가지입니다. 국제적인 배경, 그럼 국제적인 상황, 우리에게 유리했던 국제적인 상황도 살펴볼 거고요. 국내적인 배경, 독립운동, 이 2가지로 나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제적인 배경. 누가 우리의 독립을 약속했다? 연합국. 연합국이 왜 나오는지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추축국을 상대로 싸웠던 나라들, 영국, 미국, 소련,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연합국이라고 하죠. 그 전쟁 당시에 일본을 무찌른, 일본과 싸우고 있던, 일본과 대립하고 있던 이 연합군들이 우리 식민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일본을 무너뜨리고 나면, 일본을 박살내고 나면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을 한국을 어떻게 하자? 독립을 시켜주자 라고 이미 약속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이미 전쟁 끝나기 전부터 약속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국제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약속했느냐, 이거 볼 건데, 자, 첫 번째 무슨 회담이 나오죠? 네, 카이로 회담이 나옵니다. 1943년이고요. 카이로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자, 이 카이로 회담,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누가 모였냐?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그리고 중국 국민당의 대표 장제스, 이렇게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가 카이로에 모여서 식민지였던 우리 한국의 독립을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을 해요. 카이로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겁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일본을 무너뜨린 이후에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을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언급한 게 카이로 회담이에요. 근데 우리를 독립을 시켜주긴 할 건데 우리나라 한국을 독립시켜주긴 할 건데 언제 독립시킬 거냐,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애매한 문장을 박아놔요. 차라리 이렇게 당장 일본이 무너지고 나서 바로 right now 혹은 뭐 1년 후에 이렇게 정확하게 시점을 박아놓으면 좋은데 뭐라고 했느냐, 한국을 독립시키긴 시키되 언제 시킬 거냐, 내가 뭐라고 적었죠? 적절한 시기. 여러분, 적절한 시기가 언제예요?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누군가에겐 right now, 지금 당장이 적절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내일, 내일 모레,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 다 다른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이 주관적인 문장 때문에 나중에 되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적절한 시기가 영어로 하면 뭐냐면 in due course라는 거예요. 이 한 줄에 이 문장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나중에 좀 뒤틀리게 하는 그런 게 있죠. 자, 그 다음 얄타 회담은 누가 모이냐, 미국 대표와 영국 대표, 그리고 이때는 중국이 빠져. 이제 중국 힘이 약해지면서 누가 들어오냐, 소련이 들어옵니다. 누가 모였는가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이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가 만나서 여기서는 뭘 얘기했냐면은, 당시 여러분 맨 처음에 여러분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타겟이 어디였어요? 그렇지, 중국을 식민지로 삼겠다고 싸웠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일본이 중국을 막 거의 사정없이 몰아붙일 때 이 일본을 말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일본아, 야 그만해, 그러다 중국 죽겠다 하고 말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교실에 막 친구들끼리 싸울 때 좀 정의감 넘치는 친구가 하지마 하고 말렸을 때 이 싸우는 애가 흥분해가지고 말리지 마 이러다가 말리는 애를 폭 쳐버려가지고 말리는 애가 너 왜 나 때려 이래가지고 그 친구들끼리 싸움 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말리던 미국과 일본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일본이 여러분 그 당시에 만만치가 않았어요. 일본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했거든. 그 거대한 미국이 각 잡고 때리는데도 일본이 무너지질 않는 거야. 미국도 때리다가 지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은 일본을 공격하기 위치가 너무 안 좋아. 일본과 미국의 거리가 어때요? 엄청 떨어져 있죠. 그죠? 태평양 건너 있잖아. 미국이 때리다가 힘들어가지고 이거 우리의 힘만으로 일본을 무너뜨리려다 보니까 이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든다. 누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일본에 가까이 있는 나라가 육지를 통해서 일본의 뒤통수를 빵 때려주면은 우리 미국이 일본을 무너뜨리기 쉽겠다 생각을 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봐봐. 일본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나라 어디 있죠? 중국은 힘이 약해졌어. 어디? 그렇지. 오늘날의 러시아, 당시의 소련. 소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육지를 통해서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을 쳐들어가서 일본의 후방을 좀 어지럽혀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소련은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얄타 회담으로 드디어 누가 전쟁에 참전하는 거예요? 네, 소련. 소련이 이 대일전에 참전을 약속합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미국은 여러분들 뭘 기대한 거냐면은, 미국은 이제 일본이 워낙 독종의 악바리들이니까 소련이 밀고 내려오면 일본도 소련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할 거잖아. 일본이나 소련이 막 피터지게 싸울 때 미국이 날름 이제 일본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미국의 실수였어요. 당시 일본은 이미 한계점이었어. 겉으로 멀쩡해 보였지만 이미 한계여서 누군가 막타만 치면 쓰러질 상황이었거든. 근데 그 막타를 누가 친 거야? 소련이 친 거야. 소련이 밀고 내려오니까 일본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거야. 이미 미국을 막다가 모든 힘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련군이 그냥 쭉쭉쭉 밀고 내려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이구야, 이러다가 이 조선이랑 일본 다 누가 먹어치게 생긴 거야? 소련이 다 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미국이 소련에게 말합니다. 소련아, 스톱! 야,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너한테만 맡기게 되고 미안해. 너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 우리 구역을 정하자 라고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선을 하나 딱 긋습니다. 이게 바로 38선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야. 38선 북쪽에 있는 일본군은 누가 처리해? 너희 소련이 처리해. 38선 남쪽에 있는 일본군은 누가 처리할게? 우리 미국이 처리할게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38선은 처음에는 이 분단을 위한 선이 아니라 청소구역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야, 여기까지 내가 청소한다. 저기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여기 38선 북쪽은 니네 소련이 처리해. 남쪽은 내가 처리할게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이제 민족 분단의 선이 되긴 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군사 경계선이었습니다. 어쨌건 이 얄타 회담으로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뭐가 그어져요? 네, 38선. 38선이 그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회담이 포츠담 회담입니다. 여러분들 카이로건, 얄타건, 포츠담이건 다 지역 이름이에요. 자, 포츠담 회담은 전쟁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맺었던 회담인데 이때는 전쟁 거의 끝났던 상황이야. 독일, 수도 베를린이 연합군에게 점령당하고 독일의 그 수장이었던 히틀러는 지하실에서 권총으로 자살하고요. 이탈리아도 무너집니다. 일본 혼자 남은 상황이야. 이미 전쟁은 거의 끝났어. 언제 일본이 항복하느냐의 문제만 남았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미국, 영국, 소련 대표가 모입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한 거냐면 야, 우리 이제 일본만 무너뜨리면 끝나. 일본도 곧 망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우리 카이로 회담 때 얘기했던 거 기억해?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 그래, 일본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뭐 시켜주자? 독립시켜주자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지? 라고 카이로 회담 때 했던 얘기 기억하느냐? 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게 포츠담 회담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요? 카이로 회담 때 약속한 것처럼 한국의 독립을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한 건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한 그 약속을 뭐 한 거예요? 재확인한 거예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 그러니까 이거 무슨 회담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야? 그래. 카이로 회담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겁니다.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이랑 포츠담 회담은 좀 여러분들 내신 시험 용어로 많이 나옵니다.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한 카이로 회담, 그리고 그 카이로 회담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던, 우리의 독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포츠담 회담.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상황만 받쳐준다고 독립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뭐 했죠? 독립운동했어요. 생각해봐 얘들아. 그 당시 우리나라가 뭐 별 볼 일이 있나요? 그 당시 우리나라 진짜 쥐뿔도 없는 나라야. 근데 봐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그 난다긴다 하는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뭘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독립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35년 동안 쉬지 않고 외쳐서 그래. 우린 독립을 원한다.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 증명했잖아, 35년 동안. 그게 전 세계가 다 인정해준 거야. 한국은 독립을 원하고 있고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게 얘들을 뭐 시켜줘야 한다? 독립을 시켜줘야 한다. 만약 우리가 독립운동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아무리 좋았어도 독립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간판의 마음을 가져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이 독립운동 여기다가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쉬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우리나라가 있고요, 중국이 있네요. 자, 간단한 지도예요. 자, 우리 3, 40년대 독립운동 당시를 기점으로 이 중국 관내랑 우리나라에 존재하던 독립운동 단체를 생각해 봅시다. 국내에 뭐가 있었죠? 네, 여운형이 만들었던 민족주의랑 사회주의의 힘을 합치기 위해 만들었던 조선 무슨 동맹? 건국동맹. 그리고 중국 연안지방에 김두봉이 중국 공산당과 힘을 합치기 위해서 사회주의 조선의용대를 데리고 와서 만들었던 조선 무슨 동맹? 독립동맹. 북방지방, 연안지방에 있었죠. 자, 그리고 충칭에 김구가 이끌던 뭐가 있었죠?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세 개의 독립운동 단체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억할 겁니다. 독립동맹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건국동맹이 일본을 몰아내고 만들고자 했던 나라, 임시정부가 일본을 몰아내고 만들고자 했던 나라, 그들이 이 세 단체가 각각 꿈꾸고 바랬던 나라의 모습이 어땠나요? 이들의 건국 강령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많아요, 차이점이 많아요? 그죠? 공통점이 훨씬 많았죠? 어떤 게 있었죠? 정치적으로는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자. 경제적으로는 토지분배와 생산시설 국유화를 통한 균등경제를 이룩하자. 사회적으로는 친일파를 처리하고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자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 세 단체가 이렇게 공통점이 많다 보니까 굳이 갈라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뭐 하자? 조직을 합치자 해서 연계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죠. 왜? 일본이 너무 금방 항복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의견 조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38선이 그어지고요. 북쪽에서 누가 내려와요? 소련. 남쪽에서 누가 올라오죠? 미국.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니 뭐가 문제예요? 일본은 망했고요. 미국과 소련이 일본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뭐 시켜주기로 했죠?
독립시켜주기로 했잖아요. 언제가 됐건 간에 우리의 독립을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냥 미국이랑 소련 들어와서 일본 놈들 몰아내고 우리나라 독립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스무스하네. 해피엔딩.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당시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봅시다. 오른쪽 위에 냉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냉전 영어로 하면 뭐예요? 가로치고 뭐라고 나와? 콜드 워라고 나오죠. 말 그대로 냉, 콜드, 전, 워 차가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콜드 워. 근데 여러분 전쟁은 온도로 따지면 뜨거워요? 차가워요? 그죠 여러분? 전쟁은 정말 뜨거운 게 전쟁이야. 막 총, 대포, 미사일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전쟁이 뜨거운 게 아니라 콜드, 차갑대. 이게 뭐냐? 냉전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용어 쓰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싹 쌓이신다 그러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냉전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그 싸우기 직전에 그 긴장된 분위기 있죠? 서로 막 그 긴장되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있잖아. 그걸 냉전이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예시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완전 시험을 망해서 진짜 깡패들만 모이는 이상한 학교로 간 거야. 성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교실 문 딱 열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나 문 열고 들어갔더니 여러분 반에 안산지역 통합 1장과 통합 2장이 같은 반인 거야. 심지어 1장이랑 2장이 사이가 겁나 안 좋아. 서로 막 껌 짝짝 씹으면서 막 째려보고 있어. 너 뭐냐 이러고 막. 그럼 교실 분위기가 어떨까요? 완전 살벌하겠죠. 그죠? 완전 애들 막 눈치 보고 난리 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교실 애들이 점점 반으로 갈라지는 거야. 1장을 따르는 무리, 2장을 따르는 무리. 갈라지는 거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긴장된 분위기 있죠. 껌 짝짝 씹으면서 서로 막, 야, 뭘 꼬라보냐, 이러고 막, 그 긴장된 분위기 있잖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그걸 바로 냉전이라고 합니다. 당시 세계가 그랬어요. 정말 세계는 당시에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편을 딱 갈라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쌀벌한 분위기, 긴장 상태를 연출하고 있었어. 이게 바로 냉전이야. 그러면 1장이 누구고 2장이 누구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막 공부할 때 1장, 2장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전문적인 용어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쌤, 좌익, 우익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용어입니다. 근데 좌익과 우익을 여러분들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배웠어요. 뭐냐면은 좌익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무엇이냐? 사회주의입니다. 배웠죠? 그리고 우익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뭐냐? 사회주의에 좀 대비되는 개념인 민족주의예요. 분필이 또 깨졌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이제 새롭게 공부할 때 현대사에서는 민족주의란 용어보다 무슨 용어를 더 많이 쓰냐? 이 자유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자, 그 사회주의가 어떤 거예요? 일단 사회주의가 중시하는 가치가 뭐죠? 네. 평등입니다.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우리 노동자랑 농민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를 위해선 돈과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평등을 방해하는 지주 자본가 어떻게 해야 한다? 잡아 족쳐야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토지를 우리가 n분의 1에서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사회주의였죠. 그에 반해 민족주의는 뭘 강조하죠? 네, 얘들은 실력이야. 얘들은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아. 어떻게 인간이 평등하냐? 사람이 가진 바 능력이 다르고 노력하는 게 다른데 능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능력 없는 사람이 노력 안 하며 못 사는 거 당연한 거야. 인간은 가진 바 실력과 노력에 따라서 차별받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실력에 따른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민족주의였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민족주의랑 같은 이제 궤를 하는 게 같은 의미에 있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여기에 왜 자유주의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사회주의는 평등하잖아. 여기엔 자유가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아이폰을 만든 게 누구죠? 스티브 잡스죠. 그죠? 스티브 잡스가 그 천재적인 머리로 아이폰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죠. 그죠? 사회주의에서는 그게 가능할까? 아, 불가능해요.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났잖아요. 아이폰을 판 돈을 본인이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져. 모든 인간은 평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로 뛰어난 걸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번 돈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나라 사람들이 n분의 1을 해야 돼. 그래야 평등인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자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있는 거야. 너가 능력이 있다면, 네가 노력한다면 그 능력과 노력으로 큰 돈 버는 거 네 자유야. 그럼 반대로 네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거지처럼 사는 것도 네 자유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자유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좌익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사회주의, 우익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민족주의, 자유주의입니다. 이 자유주의란 말 기억해두세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것도 자유, 망하는 것도 자유 이거예요. 자, 그리고 좌익을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우익을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 노동을 하고 공동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개인의 사회재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말했잖아. n분의 1 해야 돼. 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에 반해 우익은 네가 능력이 있다면 네 능력으로 번 돈은 누구 거? 네 거. 물론 네가 능력이 없어서 돈 못 벌면은 그 책임도 네가 지는 거. 돈이 최고야. 자본주의죠. 그죠? 돈 벌 자유, 망할 자유 다 준다는 거야, 얘들아. 자, 아무튼 그럼 여러분 봐봐. 이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이런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을 이끌던 짱이 바로 누구였냐? 그게 바로 소련이었어요. 그리고 이 우익, 민족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을 이끌던 리더가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아메리카. 자,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는 소련을 따르는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따르는 민족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우익 진영 이렇게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살벌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어. 이게 바로 뭐라고? 냉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좌익과 우익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우익 세력, 이 갈등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냉전이라고 한다고. 이런 쌀벌한 눈치 싸움 속에서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응애응애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딱 태어났어. 이런 쌀벌한 분위기야. 당연히 소련과 미국은 새롭게 태어난 우리나라가 누구 편을 들길 원할까요? 그저 자기네 편을 들길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는데 이쪽에서는 소련이 야, 너 우리 편이지? 일로 와. 사회주의 세력으로 와. 좌익으로 와. 이러고 이제 여기서는 미국이 야, 아니야. 얘 우리 편이야. 하고 우익으로 와. 끌어당기는 거야. 우리 가운데 있다가 으악 하다가 이제 푹 찢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쌀벌한 상황에 우리가 태어나니까 우리 가만 내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찢어진 거죠. 좀 슬프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그런 거 있죠?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반으로 나눠 가져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으로 잘라진 거죠. 자, 아무튼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여러분들 당연히 갈라집니다. 소련을 따라서 좌익 진영에 가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치인들도 있었고, 아니다! 미국을 따라서 우익 진영에 가담해야 한다라는 정치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아래 광복 전후 주요 인물들의 정치 성향이라고 나오죠. 한번 봅시다. 당시 우리나라에 이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르는 좌익 세력의 정치는 누가 있었냐?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그리고 그 김일성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박헌영. 이 있고요. 그럼 우익,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을 따르는 이 우익 세력의 정치는 누가 있었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외교론의 대표였던 이승만. 그리고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켰던 김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좌익과 우익은 하나 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 얘들아. 근데 그 쉽지 않은 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갈라졌다가 진짜 우리나라 절대 안 난다. 우리끼리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좌익이건 우익이건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 했던 사람들이 여기 가운데 있는 중도파입니다. 피스메이커죠. 여러분 교실에서 그런 친구들 있죠? 둘이서 막 싸우면 가운데서 얘들아 싸우지 마 하고 막 어떻게든 이걸 화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피스메이커들 있죠. 쌤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중도파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중도파가 누가 있느냐? 이 중도파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중도파 중에서도 조금 좌쪽에, 이 좌익 쪽에 가까운 중도 좌파가 누구였냐? 여운형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도파 중에서도 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중도 우파가 안재홍 그리고 김규식이라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럼 이 중도파들이 여러분 어떤 이렇게 노력을 하느냐? 매일 먼저 나선 건 여운형입니다. 이 여운형이 맨 처음에 이제 안재홍이라는 분과 중도 우파 안재홍과 힘을 합쳐서 사회주의랑 민족주의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자,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랑 손을 잡느냐? 김규식과 여운형이 손을 잡아서 뭘 만드냐? 좌파와 우파의 힘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합쳐야 한다는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뒤늦게 누가 나서느냐? 뒤늦게 김구가 야, 씨, 이러다가 나라 분단나겠다. 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분단에 협력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김구랑 김규식이 힘을 합치고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바로 남북협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적으면 안 되겠다. 여기다 적을게요. 남북협상. 자, 이렇게 우리가 통일을 위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쓴 게 통일을 위한 노력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 거고. 자, 여러분, 이렇게 저랑, 이제 현대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다 공부했습니다. 광복을 할 수 있던 배경, 국제적인 배경, 연합군의 독립약속, 뭐,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 그리고 광복 당시의 상황, 특히 냉전이라고 하는 거. 당시 세계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 민족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으로 갈라져서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좌익 우익으로 갈라져 있었고 이 중도파들이 어떻게든 이 갈등을 봉합해서 통일된 나라를 만들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밑개념 아래에 본격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래 보시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 긴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죠? 이제 본격적인 해방 3년사의 내용을 공부할 건데 여기에 내용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용을 보셔야 되느냐?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노력이 왜 실패하고 우리는 왜 분단을 맞이하게 됐느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45년 8월 15일 날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맞이합니다. 광복, 빛이 복 돌아왔다.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암흑이 끝나고 빛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광복하기 직전에 이미 국내에서는 독립운동, 새로운 나라, 일본이 망하고 나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그 건국을 준비하던 단체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죠? 네, 여운형이 만들었던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미 있었죠. 그죠? 근데 이 건국동맹이 이제 광복 이후에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을 준비해야 한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것까지 배웠죠, 여러분들. 자,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과 중도 우파 안재홍입니다. 중도 좌파 여운형 그리고 중도 우파 안재홍. 이들이 여러분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거예요. 일본이 이제 여러분 멸망했죠. 그죠? 일본이 항복했고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린 뭐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국내에서는 사회주의니 민족주의니 갈라져 있어. 이러면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 흩어져 있는 이 좌익 사회주의 세력과 우익 민족주의 세력이 어떻게 해야 한다?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를 합치기 위해서 좌익 사회주의 세력과 우익 민족주의 세력 이 둘의 힘을 합치기 위해서 만든 게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어떤 또 일을 했느냐?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굉장히 전국적인 조직이었어요. 어떤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다양한 뭐 체인점이라고 하면 여러분 편하죠? 지부를 설치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게 건국준비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직이 컸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대규모 조직을 유지했느냐? 그거는 여러분 얘들이 가장 중점을 둔 게 뭐냐면 여러분 광복을 했어요. 우리를 어쨌건 여러분 봐봐. 일단 생각해봐. 광복 이전까지 35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한 게 누굽니까?
그죠? 일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 그지? 근데 그 일본이 지금 날아가 버렸어. 지금 이 나라에는 일시적이지만 뭐가 없는 상태예요. 예, 나라를 통제해야 되는 정부가 사라진 상태야. 그지? 무정부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면 여러분, 가끔 여러분 TV에서 중동 지방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정부가 사라지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정부가 사라진다는 건 뭔가 법을 집행하고 통제할 만한 기구가 사라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쇠파이프 들고 막 마트 가가지고 막 유리 깨고 막 물건 훔치고 난리가 나잖아. 이것도 그렇게 그럴 위험이 있는 거야, 광복 이후에. 으아, 일본이 물러갔다. 이제는 자유다.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무정부의 혼란 상태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그걸 방지한 게 얘네입니다. 얘들은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조직을 통해서 전국 각지의 치안과 행정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역량을 보여준 거야. 광복 이후에 혼란할 수 있던 상황에 혼란할 수 있던 상황에서 전국에 깔려있는 지부를 통해서 치안과 행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 게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건국준비위원회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나라에 이제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누가 들어오고 소련이 들어오고 남쪽에서 누가 온다? 미국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긴장에 빠뜨리게 했던 세력은 미국이에요. 왜? 당시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키는 과정에서 뭘 터뜨렸어요? 그죠? 원자폭탄. 당시 원자폭탄은 초창기 원자폭탄이고 이름도 귀여워. 리틀보이야. 근데 그 리틀보이가 히로시마에 하나, 나가사키에 하나 떨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1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상대는 그 힘이 가늠이 안 되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란 말이야. 그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뭔가 새로운 우리의 독립의 주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 이 미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 합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 근데 상대는 말했듯이 세계 초강대국 미국.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치 조직이라 그래봤자 뭐밖에 없어. 위원회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급이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도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위원회가 아니라 뭐가 돼야 한다? 우리도 미국과 똑같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뭘 선포해야 한다? 국가를 선포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빠르게, 급하게 국가를 선포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국가가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인민공화국 무슨 느낌 나요? 그죠? 북한 냄새가 펄펄 나죠? 근데 여러분 이거 북한 아닙니다. 이름만 똑같은 거지 북한이랑은 전혀 관련 없어요. 자,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급하게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이유, 누구와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이걸 위해서. 근데 이 당시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건국준비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번듯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회주의 좌익 세력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좌익이 주도한 거야. 근데 우익이었던 민족주의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어. 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민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어디죠? 임시정부입니다. 근데 아직 그 임시정부, 해외에 나가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우파들은 아니 아직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특히 임시정부 요인들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끼리 국가를 만든다는 거는 그들에 대한 배신 아니냐? 우리가 할 거는 건국을 위한 밑준비지 우리끼리만 건국을 하는 건 너무 성급한 거다. 동의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우익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던 여운형이랑 안재웅 같은 중도파들도 이건 너무 앞서 나가는 거다 해서 동의하지 않고 탈퇴합니다. 우익이랑 중도가 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인민공화국, 미국과 협상을 위해 급하게 국가를 선포했지만 결국 누구만의 참여? 좌익들만의 참여로 이루어진 거야. 우익과 중도파는 참여하지 않아요. 미국이 인정할까요, 이거를? 인정할 리가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묻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거 헌혈하고 난 상처예요. 멍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광의 상처죠. 자, 어쨌건 그 이후에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소련과 미국이 들어옵니다. 자, 38선을 기준으로 북쪽 지방에는 자 38선을 기준으로요. 이게 북쪽과 남쪽을 나눠보면은 38선 기준으로 북쪽 지방에 누가 들어와요? 소련.
그때 이미 약속을 했죠. 북쪽에 있는 일본군은 소련을 처리한다. 그리고 남쪽에는 누가? 미국이 오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38선이라는 건 처음에 왜 만들어진 거야? 그래, 단순한 청소구역 정한 거야. 38선 북쪽의 일본군은 너희가 소련이 처리해. 남쪽은 우리 미국이 처리할게. 라고 하네. 38선은 처음엔 단순한 군사 경계선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그 교재 프린트에 이거 50번 프린트를 그 뒤로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보충 자료만 모아놓은 또 다른 50번 프린트가 있죠. 여기 보시면 사진 나오는데 38선에 대한 이해. 봐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38선을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건 미국과 소련만의 경계선이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어.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적인 이 분단선이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선. 근데 어쨌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자, 소련과 미국 중에 누가 착한 놈, 누가 나쁜 놈일까요? 네, 정답은 여러분들 없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이념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막 누가 미국이 착한 놈이네, 뭐 소련 나쁜 놈이네, 소련 착한 놈이네, 미국 나쁜 놈이네, 이런 가치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긴 정말 중립적으로 바라보셔야 돼. 착한 놈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둘 다 나쁜 놈이야. 둘 다 누굴 위해 움직일까? 그래,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거야. 새롭게 태어나는 이 나라에 새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당연히 누구 편 들기를, 자기네 편을 들기를 원하는 거야. 다 그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당시에 북한 지방에 들어온 소련군 사령관 치프차코프, 이 사람이 발표한 선언문이 있어. 거기 보충 자료에도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 치프차코프 선언문은 보시면은 되게 여러분들 멋진 말로 나와 있죠.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들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당신들에게 달려있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도록 모든 조건을 주겠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다. 이제 너희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다. 우리 소련군은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쪽에 들어온 미군, 당시 미군 사령관은 더글라스 메가더입니다. 이 메가더가 발표한 포고문은 쌀벌해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38선 이남의 남한은 나 메가더가 지배하였다, 점령하였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 미군은 총독부에서도 일장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달아준 게 아니에요. 미국 성조기를 올려, 사진에 보시듯이.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 뉘앙스대로만 보면은 누가 좋은 놈 나쁜 놈입니까? 그죠? 이거 완전 이거 완전 미국 나쁜 놈이고 소련이 좋은 놈 같죠, 그죠? 근데 말했죠? 좋은 놈 나쁜 놈 없다고.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움직인다고. 그럼 왜 이렇게 소련은 이쁜 말을 하고 미국은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하느냐? 상황이 달라서 그래. 당시 여러분, 소련은 여러분들 북한에 와보니까 여러분들, 난 소련은 어떤 통치를 시행하려고 했느냐? 간접 통치를 시행하려고 그랬고요. 미국은 직접 통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왜냐? 당시 여러분, 이제 38선 북한 지방에, 38선 이북 지방에 소련이 와보니까 이미 북한 지방은 김일성과 그를 따르는 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딱 장악해 놓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김일성과 사회주의자들에게 장악이 된 상태였어. 그러니까 소련이 와보니까 이미 자기를 따르는 김일성과 사회주의자들이 형님, 제가 준비 다 해놨습니다. 이러고 준비 쫙 끝내놓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본인이 나서가지고 뭐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뒷짐지고 얌전하게 착한 척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행복을 바래주겠다 이렇게. 근데 이 남쪽 지방, 38선 남쪽 지방은 미국에 와보니까 이 남한은 정치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사회주의랑 민족주의 중에서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이 좌익과 우익 세력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혼란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미국에 와보니까 지금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우 야 시끄러워. 야 시끄러워. 혼란해. 야 그냥 다 닥치고 있어. 그냥 닥치고 다 가만히 있어. 그냥 이제부터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말이 나온 거야. 이해가죠,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이 다르니까 소련은, 자, 다시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소련이 이렇게 착한 척하고 간접 통치할 수 있던 이유, 당시 북한은 누가 권력을 장악했다? 사회주의, 김일성을 따르는 이 사회주의 세력이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해 놓은 상태였으니까 착한 척하면서 김일성을 앞세우고 간접 통치를 할 수가 있었고, 그에 반해 남한은 이 사회주의 좌익 세력과 민족주의 우익, 이 세력이 어느 한쪽에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아오야 닥쳐. 그냥 내가 직접 할게. 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이 반대였다면 반대로 움직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착하고 나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치스타코프 포고문, 메가더 포고문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야. 자, 그럼 봐봐. 중요한 건 이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은 말하죠.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직접 다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인즉슨 미국이 우리 남한을 직접 통치한다면 이 말은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그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어 놓은 행정 조직이나 정부 조직을 인정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안 한다는 거지. 닥치고 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남쪽 지방에 만들어져 있던 행정 조직, 뭐 정부, 이런 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전에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든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세력이 만든 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겐 정부가 이미 하나 더 있죠.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진짜 여러분 눈물 나는 게 미국은 그 어떠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그 어떠한 정부 정치 조직도 인정하지 않았어. 임시정부고 나발이고 인민공화국이고 나발이고 우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당시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 있던 그 임시정부 요인들 광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국내로 돌아오려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김구 선생님을 포함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 신청서를 씁니다. 귀국 신청서 이름 김구 직책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 하고 귀국 신청서를 내요. 미국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쫙쫙 찢어버리는 거야. 임시정부 대표라니. 우리는 그런 조직 인정한 적 없다. 김구 너 돌아오고 싶으면은 임시정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조직의 대표라는 직함은 우리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개인 자격, 민간인 자격으로 온다면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너가 임시정부 대표라는 타이틀 달고 싶다면 우리는 너희의 귀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김구 선생님은 한평생 뭘 위해 살았죠? 독립과 임시정부를 위해 살아왔어. 근데 지금 독립된 나라에 돌아오고 싶으면은 자기 손으로 자기가 지켜온 임시정부 소속이라는 걸 부정해야 한대. 자기 손으로 임시정부를 부정해야만 돌아올 수 있대요. 이게 왜 아이러니한 상황이야. 진짜 김구 선생님이 진짜 얼마나 그 피눈물을 흘렸을까.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안 돌아올 수 없잖아. 김구 선생님이 정말 피눈물을 훔치면서 다시 귀국 신청서를 씁니다. 귀국 신청서, 이름 김구, 직책 없음, 개인 민간인 자격으로 귀국을 신청합니다. 라고 해서 임시정부 요인들은 아무런 그걸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 민간인 자격으로 국내에 돌아오게 돼요.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 아니었을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근데 봐봐 얘들아, 중요한 거는 미국은 지금 봐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어떠한 조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죠? 직접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미국이 일단 우리나라 38선 남쪽 지방을 행정적으로 다스릴 거면은 뭘 아는 게 있어야 다스릴 거 아니야. 그지? 사람들이 몇 명이 사는지, 땅이 얼마나 있는지, 뭐 생산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 다스릴 거 아니야.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다스리냐? 도움을 받아야겠죠. 누구? 이미 35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행정 정보가 빠싹한 애들이 있죠. 누구? 일본. 근데 일본은 망했잖아. 일본 쫓겨났잖아. 일본은 쫓겨났지만 누군 남아있죠? 일본 밑에서 일본의 손과 발이 되어준 누구? 친일파들은 남아있죠. 미국은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포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다스렸던 그 총독부 있죠? 그 총독부에서 일하던 친일파 관리, 그리고 뭐 친일파 경찰, 이런 조직을 우리 미국은 어떻게 하겠다? 유지하겠다. 우리가 이 나라 다스릴 거면 이 나라의 행정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를 위해서 35년 동안 이 나라의 그 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 관리나 경찰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친일파 관리, 친일파 경찰 조직을 유지시킵니다. 건들지 말라고 선포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지금 누굴 등용한 거야? 친일파를 등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와, 씨, 미국 나쁜 새끼들 이러겠네, 여러분들.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해봐. 얘들아, 미국 입장에서 친일파를 처벌할 의무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미국한테 서운할 수는 있어도 미국이 이걸 해야 될 의무는 없어.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친일파들이 여기서 머리를 쓴 거야. 여러분, 바퀴벌레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 순간적으로 IQ가 40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친일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동안. 그 영원할 것 같은 일본이 망했어. 야, 씨, 이제 우리 망했다. 우리 주창 찔려가지고 다 죽을 거다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일본이 물러가고 누가 들어왔어? 미국이 들어왔어. 근데 미국은 우리를 처벌하기는커녕 우리의 능력을 그대로 재활용하겠대. 총독부 관리, 경찰 건들지 말라고 선언한 거야. 뭐야? 이거 잘하면 우리 살아남을 수 있겠는데?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제시대 때 누렸던 권력과 지위 그대로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말 엄청난 후폭풍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봐봐. 어쨌건 얘들아 정리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북한 지방 38선을 기준으로 북쪽 지방에 누가 들어왔죠? 소련이 들어와서 사회주의 기밀성을 내세워서 간접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 38선 남쪽은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각하다 보니까 미국이 직접 통치를 시행한다 그랬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어떠한 정치 조직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총독부 관리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쌤, 그럼 이제 우리 소련과 미국의 식민지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얘들이 왜 들어왔어? 그래, 이미 약속을 했어. 국제회담,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약속을 했죠. 우리나라 뭐 시켜주기로? 독립을 시켜주기로. 그 독립을 시켜주기 위해 온 거야. 이미 약속을 했어, 얘들아. 국제회담으로. 약속했으면 뭐 해야죠? 지켜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